자, 4월 21일 시장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8,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래들 또한 지금 매수를 하는 흔적보다는 오히려 갈색 고래도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주봉 캔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봉을 캔들 보면은 이전의 캔들을 지금 다 잡아 먹어버리는 하락 장악형 패턴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캔들이 이어지고 마감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에도 이 하락형의 패턴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이 장악형 패턴에 이어서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0일 이평선 25K 구간까지도 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캔들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다음 주 마감하기 전까지는 주말에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서 반등을 해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봉 캔들로 보면은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죠. 28.8K 이 구간을 지금 깨트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파란색 보이시는 20일 이평선도 지금 밑으로 깨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꼬리를 남기고 오늘이라도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말했던 우리는 25.2K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매물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매물대 또한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이 구간이 약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항상 우리는 최악을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인 25.2K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시간 본 캔들로 보면은 웨이브 트렌드나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 고래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서 가격이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래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수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랫부분에서 나올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우선 잠시 후에 여기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기간별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 가격 실현 가격으로 인해서 평균 단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지지 라인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유가가 다행히도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줬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가 일단 조금 빠져주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왔죠. 금이랑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군들의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조정의 범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아직까지도 뭐 시장은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미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인 미카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의 지금 당장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후의 파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이 오는 7월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의회에서는 고객 신원 확인 KYC를 의무화하는 자금이체 관련 규정도 찬성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카 이거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카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이죠. 규제 법안입니다. 근데 말을 했던 것처럼 규제라는 거는 딱딱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 규제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미카라는 이 규제하는 법안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게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투자 위험 및 비용에 대해 알게 하고 가상자산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미카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뭐 최근에 뭐 FTX 사태나 뭐 루나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규제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거리들이 오히려 이 규제를 만들게 되고 시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가상자산은 이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해킹 사건, 뭐 마운트 곡스 사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루나, 테라, 그리고 FTX 이런 사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점점 산업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대량 인출 등 뱅크런이죠.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인의 하루 거래 규모량도 약 2,900억 원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부류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달가워하지 않는 부류와 반가워하는 부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바로 익명성이죠. 자, 익명성은 가상자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당국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규제 법안이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라는, 즉 중앙화가 지금 이 코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 근데 중앙화를 없애버린다. 중앙화가 되어버린다. 이 탈중화가 안 되고 이 중앙화가 되어버린다라는 우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 이 거래량 상한선 등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 근데 반대로는 자, 오히려 이렇게 말고,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체계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미카라는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대로 된 법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된다면 규제가 있으면 뭐가 된다 했죠? 현물 ETF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미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영국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암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뭐라 할까요? 바이낸스,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서도 창펑자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는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유럽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해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다라는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을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어서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하고 더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금 유입이 될 수 있게 만들고 현물 ETF 들어오고, 그래서 기관들의 유입이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유 기간별 홀더들의 심리적 지지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UTXO 에이지 밴드인데 보시면은, 자, 기간별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1주에서 한 달 보유를 하고 있는, 좀 가까이서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구간인데, 자, 여기 1주에서
1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들의 평균 단가가 28.4K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평균 단가예요. 일주일부터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홀더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버텨주고 한다라면은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레이더들이 이익 실현을 할 건지, 이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 그럼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3K 지금 있는 위치가 이익 실현 가격의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 가격이다, 심리적인 지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그럼 추가 매수를 들어올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이 고래들도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더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거고, 근데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겠죠? 매도세에 가담을 하겠죠.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 단기 보유자들도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딜까요? 보시면 한 달부터 3개월 보유를 했던 사람들의 UTXO, 여기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지금 23.4K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올 거거든요. 약 한 5K 정도 됩니다. 25에서 23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차트, 여기 있는 구간, 이 위치일 거예요. 이 위치. 이 위치가 다음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도 잘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반등을 줄 것이냐,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냐, 뭐 더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 구간은 여기다, 여기까지 온다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다음 지지 구간이구나, 매물대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중요 구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SSR, RS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드존에서 지금 과열된 지표는 씻고 있어요. 씻어주고 있는데, 이 그린존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이에요. 여기 25에서 23K 이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 있는 이 RSI 같은 경우에도, SSR, RS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린존까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은 저는 좀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라인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CPI 발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라인들 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규제 법안이 우리 가상자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